안녕하세요. 인문학수다의 조상열입니다. 여러분 혹시 1964년도에 빨간 마우라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아마 그 당시에 극장가에 큰 그 주목을 받았던 영화인데요. 그 스릴 넘치는 전투기의 비행 장면. 아마 처음 봤을 겁니다. 막 전투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고 그런 장면들. 그 다음에 첨단 칼라 영상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더욱 또 주목을 받았고요. 또 경쾌한 그 멜로디의 그 영화 주제가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던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빨간 마우라는 공군을 상징하는 것인데, 당시에 공군 그 전투 비행사들의 전우애와 조국 사랑애를 그리는 것이 바로 이 영화의 그 어떤 주제였거든요. 이 빨간 마우라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공군의 상징이자 명예를 삼았던 이유는 뭐였을까? 바로 그것은 여기 소재로 등장하는 김영환 대령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김영환 대령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공군 비행사인데, 이분이 그 처음으로 출격할 때에 빨간 마우라를 목에 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빨간 마우라를 목에 두른 이유가 그냥 멋으로, 그냥 이렇게 패션으로 이렇게 두른 것은 아니었고요. 당시에 그 비행사들이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고 현장에 가보면은 공군기와 이 공군 전투복, 공군 복장이 서로 식별하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이 뭐 없을까, 이렇게 좀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한때는 김영환 대령이 자기 친형이자 당시에 김정열 육군 참모총장이었어요. 그 형의 집에 갔더니 형수가 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본 순간에 이것으로 마우라를, 그 머플러를 만들어 가지고 목에다 두른다면은 이 식별하기가 상당히 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형수한테 그걸 빨간 그 천으로 머플러를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목에 두르고 비행에 나갔던 것이 처음으로 시작됐다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주제로 영화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전쟁이 50년도에 일어나서 한참 지나서 1951년도에 약간 소강 상태가 있었는데, 지리산과 가야산, 해인사 근처에서는 빨치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근거를 하면서 거기에 운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부에서는 인민군들을 갖다가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이 비행 편대장이었던 김영환 대령한테 거기를 폭격하라는 그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김영환 대령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해인사, 천년고찰이라는 해인사예요. 더군다나 거기에는 우리의 고려 대장경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그런 판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고민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인민군을 잡자고 이걸 폭격을 해버린다면 사찰과 8만 대장경이 다 사라진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됐던 김영환 대령은 즉시 판단을 내리고 바로 편대원들한테 절대로 해인사 일대를 폭격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편대원들 이끌고 해인사 뒷산으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에 일부 인민군들을 위해서 폭격을 하고 이제 부대로 복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부대를 복귀해서 왜 상부의 명령을 갖다가 그 불복종을 했느냐, 이렇게 가지고 체포가 돼 가지고 강한 문책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뭐 전시에 상부의 명령을 거부한다? 이것은 총살감이죠, 당시에. 그런데 이제 그때 조사를 받던 김영환 대령은 수백 명의 인민군이라 할지라도 그 유동적인 인민군을 잡자고 폭탄을 터뜨리면은 우리의 소중한 보물인 문화재가 다 불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보류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이야기는 결국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에까지 보고가 됐고, 이승만 대통령은 전시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건 총살형이다 해가지고 처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당시에 국민들의 여론이 구명운동에 앞장서 가지고 극적으로 목숨을 구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얼마 후에 이제 54년도에 김영환 대령은 강릉 기지로 이동하는 중에 기상 악화로 비행기가 추락해서 비극적인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8만 대장경이 세계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되면서 세계유산을 지켜냈던, 곧 8만 대장을 지켰던 김영환 대령의 공적을 조계종에서 바로 해인사 입구에다가
그 김영환 대령 공적비를 세우게 됩니다. 당신의 그 용감한 행동이 우리의 문화재를 지켰노라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죠. 이와 유사한 이야기도 한국전쟁 때 또 있게 되는데요. 바로 전라도 지리산 자락의 구례 화엄사입니다. 이 화엄사에도 당시에 많은 그 인민군들, 곧 빨치산들이 그 은거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상부에서 빨치산 토벌대장이었던 차이력 총경한테 바로 화엄사를 불태우라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시를 받은 차이력 총경도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천년 고차를 불태워서는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부하들한테 문짝을 막 가져라 해가지고 문짝만 뜯어오라 했답니다. 그래서 문짝을 마당에다 모아놓고 그를 불을 태워서 사진을 찍어서 상부에 보고했다. 그래서 천년 고찰이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화엄사 경내에 차이력 경무관 추모비가 세워지겠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조선왕조 실록을 임진한테 지켜냈던 안희와 손옥록의 이야기를 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쟁 때에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지켜낸 사람들, 민간인도 있었고 바로 김영환 대령이나 차이력 총경 같은 군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민과 군이 우리 문화재를 지켜냈다는 것은 역사의식, 숭고한 역사의식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문화재를 지키는 숭고한 정신 앞에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